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2016년 기사 3회 기출문제 한번 조리막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종자의 발화휴면성 원인과 관련 없는 것을 냈습니다. 저희 이 종자의 휴면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잘 나오고 있죠. 이 내용 쭉 아셔야겠죠. 1번부터 배 미성숙,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발화하지 않고 휴면한다. 2번 가스 교환의 촉진, 2번부터 틀린 게 나왔네요. 그쵸? 가스 교환이 촉진되면 더 발화가 잘 됩니다. 그쵸? 가스 교환이 억제됨으로써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고 또한 이산화탄소가 나가지 못하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바로 휴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답은 2번 가스 교환의 억제가 됩니다. 이건 촉진이 아닌. 3번 종피의 기계적 작용. 종피가 기계적으로 누르고 있어서 종피를 뚫고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4번 종자 내에 생장 억제 물질 존재 바로 뭐였죠? 아보시스산이었죠. 앱시스산 또는 아보시스산 ABA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다 아셔야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불투수성 물이 들어가지 못해서 물리의 기계적 작용 너무 단단해서 껍질이 가스 교환이 안 돼서 미발달배에서 저희 은주향들 후숙이 필요한 은주향들 외우자고 했었죠. 후숙이 필요한 은주향들 배 자체가 휴면 발화 억제 물질 아보시스산 ABA 이중 휴면성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였다? 주목이었다. 그쵸? 기계적 작용, 불투수성, 미숙배 전부 다 해당했다라는 거 꼭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네요. 자, 2번 토양 입자의 구분 중에서 자갈의 입경 크기 기준은 우리 토성, 그쵸? 입경에 따른 토양의 분류, 토성이라고 불렸고 우리 그 중에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갈은 2mm 이상, 점토는 0.002mm 이하. 그쵸? 요 두 개의 크기는 입경 크기는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3번 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도록 할게요. 중림 작업을 통한 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자, 중림 작업은 상목으로 교림을, 하목으로 외림을 한 임지에 한 임지에 같이 실시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중림 작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줄자를 써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1번 내음성이 약한 수종을 하충목으로 식재한다. 자, 상목이 있기 때문에 하목은 내음성이 강한 수종을 써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이미 틀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옳은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1번이 아니네요. 2번 하층목은 개벌에 의한 맹하갱신을 반복한다. 맞습니다. 하층목은 짧은 융벌기로 개벌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외림 개벌 외림 작업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네요. 3번 상층목으로 쓰이는 것은 지하구가 낮은 것이 좋다. 상층목은 교림이기 때문에 지하구가 높은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하층목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4번 상층목이 하층목 생장에 방해되지 않도록 헥타르당 1000본 정도 식재한다. 이건 그렇게 식재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중림 작업도 굉장히 중요했죠. 용재 생산의 교림과 연료재 생산 또는 소경재 생산의 외림을 한 임지에 같이 실시하는 것, 그것을 바로 중림 작업이라고 하고 2단의 이명이 형성이 되고 상목과 하목이 있는데 하목은 맹하갱신 화렵수종, 상목은 실생묘를 육성하는 침엽수종. 그래서 교림, 외림, 용재, 연료재, 택벌, 짧은 윤벌기로 개벌했죠. 뭐 이런 내용 쭉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계속 저희가 이제 교재에서 정리했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토양 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1번 중력수는 중력의 작용에 의해 이동할 수 있어 토양 공극으로부터 쉽게 제거된다. 맞죠? 그래서 중력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리수 또는 자유수, 그쵸? 쉽게 움직여서 아래로 빠져나간다. 자유롭다. 또는 유리가 놀 유자거든요. 쉽게 밑으로 흘러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중력수, 유리수, 또 자유수라고 부릅니다. 2번 토양 내 작은 교질 입자 주변에 존재하거나 화학적으로 결합한 결합수는 식물이 이용 가능하다. 결합수는 결정수라고도 부르고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죠. 결합수는 굉장히 단단한 고체 형태로 붙어 있는 수분입니다. 토양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다. 그쵸? 고체 분자이다라는 것.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모세관수는 중력에 저항하여 토양입자와 물분자 간의 부착력에 의해 모세관 사이에 남아있다. 그쵸? 그래서 식물의 유효 수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4번에 포화습도의 공기 중에 시든 식물을 둔다 하더라도 시든 식물이 회복되지 않을 때의 수분량을 영구 위조점이라고 한다. 자, 식물이 어떠한 수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흡수하지 못하고 영구히 시들어 버리는 점,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구 위조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저희 토양 수분의 종류에서 결합수, 흡수수, 모관수, 중력수,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 모세관수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얘는 pF7 이상으로 고체 분자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 식물의 유효 수분이라는 것. 그리고 중력수는 빠져나가는 것, 중력에 의해 빠져나가는 수분. 이런 거는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노란색으로 된 모세관수, 모관수 정리하실게요. 자, 5번. 외림 작업으로 갱신하려고 할 때 왕성한 맹아 발화를 위해 가장 유리한 벌채 시기는, 자, 외림 작업을 할 때 벌채 시기가 언제라고요? 바로 여러분 생장 휴지기인 겨울입니다. 외림 작업을 할 때. 그렇게 볼다면 1번에 보시면 겨울에서 봄, 그쵸? 겨울이 시작되면서 봄이 되기 전이니까 겨울에서 봄인 거죠. 즉 11월에서 2월, 그쵸? 겨울에 초겨울에 시작해서 아예 봄이 되기 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에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맹아 형성을 위해서 올바른 줄기배기는 되도록 낮은 곳, 그쵸? 그리고 남쪽으로 평활하게, 그쵸? 그래야지 물이 고이지 않고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쪽은 맹아는 양성이기 때문에 해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월에서 2월 생장 휴지기라는 것.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6번 조림지의 풀배기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풀배기 작업은 겨울철에 실시한다? 1번부터 틀렸네. 1번은 틀리죠. 풀배기는 풀이 언제가 제일 왕성하게 자라난다고 여러분? 6월에서 8월이에요. 그렇죠? 겨울철에는 풀이 없어요. 근데 무슨 풀배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2번 밀식조림의 경우에는 줄배기 작업을 한다. 밀식조림의 경우에는 줄배기가 아닌 모두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모두배기 할 경우 조림목이 피합될 염려가 없다. 옳은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네요. 그렇죠? 모든 잡초목을 제거하는 것으로 피합될 염려가 없죠. 조림목이 맞습니다. 4번 둘레배기 작업은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둘레배기 작업이 노동력이 가장 적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둘레만 베주는 것. 전예, 조예, 둘레배기 있었죠. 전예는 모두 베는 것, 조림목 이외의 잡과목에 대해서 모두 베는 것, 잡초목에 대해서. 줄배기는 줄을 따라 베는 것, 둘레배기는 그 조림목 둘레만 베어주는 것. 그러니까 노동력은 가장 적게 들겠죠. 뭐 이렇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배기 형식도 꼭 정리를 하셔서 내용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7번 목부 조직의 횡단면이 닿은 그림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수종은 그렇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무슨 수선 유세포라는 게 있고 가도관이 나오고 피막세포, 수지구, 분비된 수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수지가 나왔대요. 수지. 자, 수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송진 같은 수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침엽수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위에 보시면 가도관이래요. 가도관. 가도관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뭐다, 여러분? 특히나 가도관에 그 구멍이 지금 굉장히 많죠. 많은 가도관으로 이뤄진 물관이 있어요. 그쵸? 자, 우리 도피가나 기억하시나요? 그쵸? 도가는 피자식물, 가도가는 나자식물 그랬죠. 나자식물이 바로 뭐라고 여러분? 침엽수라고요. 그렇죠? 가도관이 발달한 것은 무엇? 침엽수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가도관이 보이고 게다가 수지까지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비된 수지까지 보였어요. 송진 같은 게 보였어요. 그럼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침엽수이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힌트는 침엽수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실까요? 1번 아비에스 코레아나. 이거 침엽수 맞는데요. 근데 뭔지는 우선 두시겠습니다. 2번 쿠에르쿠스 몽골리카. 이거 제가 몽골 신으로 외우자 그랬어요. 참나무류 학명 가르쳐 드릴 때 몽골 신으로 외우자 그랬죠. 그래서 쿠에르쿠스 속은 참나무류이고 그 중에 이제 참나무류 중에서도 몽골리카 하면 신갈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쿠에르쿠스 몽골리카 하면 신갈나무이고 코르누스 콘트로벨사.
코르누스 콘트로베사가 바로 층층나무, 그냥 적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막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어 놓습니다. 4번 로비니아 푸세오도 아카시아. 로비니아 푸세오도 아카시아. 자, 이것에는 힌트가 뒤에 보이죠? 아카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거 학명이 이렇습니다. 로비니아 푸세오도 아카시아에서 아카시아는 외우지 않아도 아카시아가 나오니까. 저 그럼 아카시아, 층층나무, 신갈은 다 뭐다? 화렵수이다. 1번에 아비에스 코레아나가 뭐다? 바로 구상나무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침엽수의 구과목 분류, 나구송과, 소나무과, 측백나무가 있고, 우리가 소나무과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소나무과에는 소나무 속이 있고, 이깔나무 속, 가문비나무 속, 전나무 속이 있다. 그래서 라릭스로 시작하는 건 이깔나무 속, 피케아로 시작하는 건 가문비, 아비에스로 시작하는 건 전나무속. 그래서 저희는 피케아 제조엔시스인 가문비나무, 아비에스 호로필라인 전나무의 학명은 꼭 아셔야겠죠. 자, 피케아 제조엔시스, 아비에스 호로필라라는 학명 분명히 몇 번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정리하십니다. 이 두 개는 아셔야 되고, 오늘부로 구상나무도 아비에스 코레아나도 같이, 즉 구상나무도 전나무 속이기 때문에 아비에스가 들어갔죠. 그래서 아비에스 코레아나 같이 알아두시고, 낙엽송의 학명도 굉장히 중요했죠. 라릭스 렙톨레피스, 라릭스 캠프페리 기억하시나요? 정말 아주 발음이 원초적이죠. 그렇죠? 라릭스 캠프페리, 라릭스 렙톨레피스,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 바로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이 학명이 나오니까. 또 소나무 속에는 소나무류와 잣나무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이것은 또 바늘잎이 두 개냐 세 개냐, 소나무는 바늘잎이 두 개냐 세 개냐, 잣나무는 바늘잎이 세 개냐 다섯 개냐에 따라서 쭈루룩 나눕니다. 백송은 바늘잎 3개, 나머지 잣나무, 섬잡, 뭐 이런 나머지 잣나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바늘잎이 5개, 바늘잎이 5개, 그리고 백송만 3개 잣나무류에 속합니다. 백송인데 얘는 왠지 소나무류 같지만 백송은 잣나무류에 속하고 잎도 3개 라는 것. 그리고 소나무류에는 소나무, 해송 이런 것들은 잎이 2개, 바늘잎이, 리기다, 테다 또는 리기테다 소나무는 잎이 3개. 그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하십니다. 그것을 뭐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내용을 정리하여 두시면 다른 어떠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직접적인 것도 나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소나무 속, 소나무 과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침엽수의 구과목 분류할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여기 학명이 나온 김에 정리를 한 것이고요. 자, 8번 산성 토양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은 그랬습니다. 주로 침엽수가 산성 토양에 잘 적응을 하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카탈파 오바타, 이름 되게 특이하죠. 이것은 개오동나무. 2번 아서 네군도. 자, ACER 아서라고 나오는 건 다 뭐다? 단풍나무다. 단풍. 아서로 시작되는 것은 단풍나무류입니다. 그래서 아서. 근데 네군도래. 그러니까 그냥 네군도 단풍입니다. 이건 네군도 단풍. 3번 알루스 자포니카에서 알루스. 자, 알루스로 시작하는 것은 오리나무 속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루스 정도는 또 아셔야 됩니다. 특히 알루스 자포니카는 오리나무인 것도 꼭 아셔야겠습니다. 1, 2번은 이제 뭐 어렵다고 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만, 3번 알루스 자포니카 꼭 아셔야 된다는 거. 제가 학명 중에 요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라는 학명은 꼭 외우셔야겠습니다. 어떤 학명이 4개 중에 2개는 알아야지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외우라는 것만 외우셔도 2개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알루스 자포니카 오리나무, 이건 아셔야 된다는 거. 4번에 라릭스 캠프페리 드디어 나왔네요. 방금 설명드렸던 뭐라고 여러분? 낙엽송이라고요. 자, 낙엽송이 비교적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요. 특히나 낙엽송 또는 소나무는 호산성 수목이라는 것, 호산성 침엽수라는 것. 누구랑 누구? 소나무하고 낙엽송. 5.0, pH 5.0 이하에서도 충분히 생장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라릭스 캠프페리랑 라릭스 렙톨레피스, 그것도 같이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 또 이제 정리한 거 보시면 pH 7을 기준으로 해서 pH보다 작아지면 산성이고 7보다 커지면 알칼리성이다 라는 것. 보통은 수목은 약산성에서 생장이 좋다. 그리고 5.0 이하의 침엽수,
5.0의 산성에선 침엽수가 굉장히 성장이 바람직하고 특히 라릭스, 렙톨레피스, 라릭스, 캠프페리 제가 낙엽송 적어놨죠. 소나무야 낙엽송은 뭐다? 호산성 침엽수이다. 특히나 더하다라는 거죠. 둘은. 그래서 이거 꼭 정리를 하시고 라릭스, 렙톨레피스, 라릭스, 캠프페리는 꼭 적어놓고 학명을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9번. 묘목의 굴치를 용이하게 하고 묘목의 굴치, 그쵸? 묘목을 뽑아내는 거 작업, 그쵸? 묘목의 생장을 조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은 바로 1번의 당근. 뿌리를 자르면 굴치도 편하거니와 세근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했었죠. 당근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 다음 거 10번. 10번은 그냥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조림, 지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림에 앞서 땅을 정리하는 작업을 지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조림 예정지에서 잡초, 덩굴, 식물, 관목 등을 제거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지존 작업이다라는 것. 10번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